네,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외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방안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와 김민아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죠. 중국 시장 봐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제가 중국 시장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어제 상해종합 증시 보시면요. 공산당 당 대회 폐막 속에서 금융주와 자원주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3일째 상승하며 0.22% 오른 3,388선에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급등했던 환경, 물류업종 등이 좀 급락세로 돌아섰으나 보험, 증권 등 대형 금융주들이 또 그리고 철강, 비철 등 자원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또 약세를 보였던 부동산은 또 어제 반등하는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당대회 동안 증시 흐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요. 흥업증권은 단기적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좀 전망 하락, 리스크 선호도 하락 등의 이유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장 지지 요인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초상증권에서도 좀 증시가 앞으로 좀 큰 폭으로 급등락할 가능성은 높지만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당대회 후반부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쟁점이 되면서 경제 정책들은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좀 이게 이어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중국 증시는 시장 안정과 상승 기대감이 뒤섞인 좀 한 차례 변동성을 겪은 후에 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쪽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FA와 함께하도록 하죠. 네. 일단 미국 증시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새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만 그런데요. 다우지수 일단 차트 보시면은 전일 대비 0.72%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23,441.7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올 들어서만 54번째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주 최고의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역시 이런 상승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를 다 끌어올린 그런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우 구성 종목이죠. 3M이나 아니면은 캐터필러 같은 이런 종목들. 캐터필러는 여러분 잘 좀 생소하실 텐데 미국의 광산 채굴을 주로 하는 중장비 설비 업체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주가가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대비 1.6%나 상승하면서 지금 사상 최초로 주당 $100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좀 살펴보시면은 나스닥 역시 전일 대비 0.18% 상승했죠. 6,598.43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분 눈여겨보실 만한 기업이 맥도날드 같은 식료품 회사들 역시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지금 0.3%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이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으면서 3%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S&P 500 기업 중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24% 정도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에 절반 정도, 50% 정도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모두 남아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함께 분석해 보면서 종목별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왕응용화학과 애플, 오량액과 BOE, BH 그리고 어도비 시스템이 현재 18%까지 상승률을 좀 올렸고요. 오량액 22% 그리고 BOE가 37%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전 종목 수익권에 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EM이 10.23%, 중신증권 5.2%, 타이거 200은 5.56%, VNQ와 스타벅스, 넷플릭스까지 현재 상승률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T와 LIT 그리고 BOTG가 상승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주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현재 수익권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아도비 시스템이 지난 19일에 좀 급등을 했고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어도비 시스템 차트 보시면요. 지난 19일에 무려 12.52%나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2.4%는 상승했는데요. 그 뒤로는 조금 밀려서 지금은 171.58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도비가 급등한 이유는요. 아나운서님이 포토샵 많이 사용해 주신 덕분인지 실적이 아주 많이 급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아주 좋은 수준 나왔는데요.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신제품 출시와 고객 평균 매출 증가, 고객 증가,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를 184달러에서 무려 213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에 아도비는 좀 많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포토샵을 많이 사용한 이유 때문인지 정말 좋은 매출 성장과 함께 주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만한 이유 정말 실적에 기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 아도비의 실적은 생각보다 좀 많이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애널리스트 데이, 아도비 맥스 사용자회가였는데 거기서 내년 목표를 말했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8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말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 전망치보다 무려 20%나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다 주당 순이익도 5.5달러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5.2달러 대비 높은 수치를 또 제시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0%나 높아졌고요. 마진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 23%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 실적, 이익 성장률 모두가 시장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좀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도비 시스템즈는 이번 급등으로 인해서 좀 이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한국 우리 여성분들, 특히 이제 SNS 계정들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쓰이겠다. 아나운서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제 친구들 제 얘기하는 얘기 거고요. 아니죠? 예,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만약에 용돈이 있었으면은 좀 탐냈던, 좀 살만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BOE와 마찬가지로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충해드리자면 아도비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계속 홀딩할 것 같고요. 2020년까지 매출이 약 830억 달러까지 충분히 가줄 것으로 그렇게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도비에 새로 나온 익스피어런스 클라우드 이런 것들 총 매출이 지금 15%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구독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그리고 8월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도 지금 4.4달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서 약 10억 달러 순이익도 아마 새로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아도비 성장성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도비 시스템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유일하게 한국 주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BH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히려 5%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인데요.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유일한 한국 종목이자 네. 또 코스닥 종목이죠. 그래서 김민아 FA가 좀 싫어하는 종목인데요. 네. 자, BH 차트 보시면 지난주 이렇게 14%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익 실현했던 5%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추가 매수 타임이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요. 평단가 낮추고 그 이후로 주가가 좀 꾸준히 상승하면서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BH 오늘 소식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늘 잠정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31.6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BH는 지금 다시 또 수급 좀 보여드리면요. 좀 하락했던 13일부터 기관 및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BH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실적도 괜찮고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재부각되었다. 더 매력 있게 다가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만큼 변동성에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꽉 잡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김민아 FA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네. 참 두 분 다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제가 네. 코스닥 종목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네네. 네, 방송을 하면서 이제 패시브 쪽을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체성상 좀 덜 친하게 됐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BH 실적 좋고요. 지금 수급 좋고 하시는 말씀 다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뭐 비자금 있으면 조금 샀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종목인데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변동성이 더 뭐 하락장으로 접어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제가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만약에 IT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종목 BOTG나 LIT 저는 이걸 계속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저 의견에 좀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위험이 좀 있어야 수익도 있는 법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거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요. 몰래 김민아 FA 포트폴리오 카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좀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는 게 한번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BH는 안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좋은 수익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기에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도 죄송하지만 신규 편입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 미국, 뭐 중국장 여러 나라 장들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 편입 종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티브 포트폴리오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패시브 포트폴리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국보다는 역시나 뭐 미국 쪽 섹터가 많은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자체가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정적인데 추가 매수 없이 현금 비율 25%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미국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역시 실적 중심으로 그나마 가장 실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패시브하게 정말 제대로 제 스타일대로 운용을 했으면 저는 현금을 거의 50% 가까이 남기는 편입니다. 이게 소심한 운용은 맞는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인생이 뭐 아니면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예, 저는 안정성 위주로 좀 가기 때문에 제 나름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너무 50% 가져가면 좀 포트폴리오 방송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것 같아서 제 나름 그럼 50%를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25% 가져가는 거고요. 또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종목도 더 가져가고 싶은데 종목 너무 많아지면 우리 아나운서님 또 종목 개수 읽으실 때 힘드실까 봐 보고 배려한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저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예, 아주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가 뭐 나름의 가지고 있는 한에서 패시브적으로 좀 운영한다 이러한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패시브보다 요즘에 액티브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조금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괜찮으신가요? 예, 뭐 사실 괜찮은 척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보면 가끔 이제 심쿵이 방송 용어가 아니죠. 네. 가끔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뎁스를 깊게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 모습이 좋은데요. 네. 근데 이게 저도 개별 종목을 좀 사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좀 효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락장을 한번 받게 되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액티브 포트폴리오 운영 중이신 홍준만 FA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사실 네.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훨씬 좋기는 하죠. 근데 김민아 FA 말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상승장에서 종목을 이렇게 딱 픽을 해서 수익률 내기는 사실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액티브냐 패시브냐 고르라고 한다면 저라면 당연히 액티브를 선택할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액티브 100%가 아니라 액티브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분명히 패시브한 운용은 꼭 필요한데요. 개별 종목의 위험성, BH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위험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좀 보통은 패시브 운영 꼭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가져가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를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은 LIT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은 LIT 전일 대비 0.25% 상승해서요. 어제 39.59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LIT 이 ETF 가격만 해도 지금 25달러에서 거의 40달러까지 가격만 한 60% 가까이 상승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뭐 더 오를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저희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뭐 공론화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 되게 생소하실 텐데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였죠.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지금 뭐 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는 부분이 지금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어떻게 짓냐 마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점점 더 이슈화되고 네, 점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이런 매크로가 확실하니까 관련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은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배터리 개발 좀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들어오는 물량을 좀 막을 경우 기존 업체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유럽에서 뭐 유로6다 뭐다 하면서 예전부터 환경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 영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소기 회사죠. 뭐 다이슨 이런 회사조차도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생산이 시작이 되면은 나중에 유럽 내에서 설비를 갖추지 못한 회사들은 분명히 좀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의 움직임이 2차 배터리 시장에 좀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LIT 종목에 있어서 꾸준히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네네. 생각해야 되는 점이요.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는 이미 유럽에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유럽 기업과 합작한 유럽 기업들은 향후에 현지 업체와 협력이 강화되면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IT는 이 두 종목 다 높은 비율로 가져가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LIT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남은 종목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네, 스타벅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전일 대비 0.02% 소폭 상승했죠. 54.28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맥도날드와 함께 조금 올랐는데요. 네. 지금 가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7월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허리케인 합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 이런 식료품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자재 가격과 소득 수준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 4분기 실적을 이런 레스토랑 업체인들 4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스타벅스에서 신경 쓰고 있는 모바일 결제 부분도 내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시장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계속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